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소리 타파TV의 성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토요일이라서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낼 거예요. 예, 그리고 내일은, 낮에, 아침절 오전부터 해가지고 저쪽 신천에 가서 저번에 그 자리에 가서 하는 이제 낚시 방송, 예, 낚시하면서 피리 잡으면서 거기서 정치 시사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예. 자, 오늘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다뤄볼게요. 하나는 미군 철수 문제예요. 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를 근방으로 해가지고 군사 정세가 정말 안 좋아요. 예. 근데 그게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그게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신냉전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신냉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냉전이 아니고 예, 지금 현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예. 냉전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전쟁을 하지 않고 노려만 보고 있는 걸 냉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예 교류를 하지 않아. 예. 근데 실제 주고받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냉전이 아니죠. 지금 열전이죠. 예, 열전 다음에 오는 게 전쟁입니다. 예. 열전 다음에 오는 게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미군 철수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예. 얼마 전에 미국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주한미군 28,500명에 대해서 이제 철수를 못하게 묶어놨었던 그걸 철수를 못하게 묶어놨었는데 철수를 못하게 묶어놨던 그 내용도 조금 빈약했어. 그 법이 뭐였냐 하면 원래 미국에서 만든 국방수권법이라는 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28,500명을 철수시키는데 비용을 쓸 수 없다 라는 거야. 철수시키는 데는 비용을 쓸 수 없다 라는 그런 법이거든. 그거를 잘 해석을 해보면, 말을 잘 해석을 해보면 이게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자,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분들이 열심히 믿고 있었던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우리나라 한국 내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28,500명 미만으로 미군 군사력을 줄이는데 미국의 세금을 쓰지 못한다. 비용을 쓸 수 없다. 라고 돼 있는 게 국방수권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조항에 보면은 철수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어.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거야. 돈을 쓰면 안 된다야. 철수하는데.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비용으로 그거를 철수를 해버려도 돼. 전용을 해버리면 되거든. 근데 거기에 철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철수하는데 비용을 이제 쓸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말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여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주둔 비용으로 신규 철수 비용은 세금에서 더 받아오지 않지만 현재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그 비용으로 철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말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 이게 말이 다르고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예요. 예. 그러면 자 요번에는 아예 근데 근데 그때 28,500명 중에 우리나라의 전시 병력은 뭐가 있었냐? 순환 배치로 인해 가지고 약 8,000명 정도의 전투병이 있었죠. 있죠. 8,000명 정도의 기갑하고 포병하고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사드 포대, 패트리어트 포대, 뭐 이런 데들 보면은 그거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행정병이고, 행정병, 그 다음에 사무병, 뭐 이런 병, 그런 인력들이에요. 연락병, 그 다음에 전시사령부, 그러면은 자 이게 근데 요번에는 하원에서 발의를 해서 국방수권법을 발의를 할 때 그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 그 조항이 아예 없어. 그냥 한미 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뭐 성실히 그 서로 간에 그걸 한다. 근데 군사를 유지시키는 이게 빠졌어요. 뺐어요. 뺀 거죠. 원래 있었던 거를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건데, 국방수권법을 새로 만들면서 국방수권법 안에서 그거를 갖다 원래 있던 거를 빼버린 거지. 자, 이건 빼버렸다는 거는 의미가 커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걸 갖다가 왜 빼버려?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러면, 자, 미 하원 의원들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국방수권법을 하는데 이 조항은 빼자라고 결의를 해서 미 하원에서 거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느냐, 투표를 해가지고. 그게 투표를 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통과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어제부로 다시 또 미 상원을 다시 통과했어요. 이 국방수권법이 하원에서 올라와서 상원에서도 또 통과가 됐어. 그러면 상원에서 통과된 거에 거기서도 내용 똑같아. 거의 뭐 그거야. 한미 뭐 해서 한국은 뭐 중요하니까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만 명시를 하고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하고 두 개의 원을 다 통과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상원 의원들도 그걸 빼는데 동의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정가에 있는 그러니까 하원 의원,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이지.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방수권법에서 그 조항, 한국에 관련된 그 조항 28,500명 유지 조항, 철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쓸 수 없다는 조항을 갖다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 빼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만만하게 봐요.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이거를 갖다가 그 국방수권법 안에서 요게 하나가 빠졌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미 국무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그게 빠졌지만은 별다른 그런 배치는 없다. 미국 군사 배치의 유연성에 의해서 그 부분이 딱 명수를 정해놓은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좀 빼놓은 거다. 뭐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거는 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언제나 그랬어. 뭔가 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 조그만하게 시작을 합니다. 조그만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프가니스탄을 최근에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9,000명의 인원을 빼버렸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대부분의 그런 반란이 진압되었고 정부군의 훈련이 끝나서 아프간 정부군이 30만이나 있으므로 우리들이 무기와 장비를 주었고
했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미군 9,000명은 빼도 된다. 예, 사단급이 빠진 거예요. 예, 사단급 전투병력이 빠졌어요. 전투병력 9,000명이 빠졌어요. 그리고 슬금 하다가 결국은 3,000명만 남긴 거죠. 근데 거기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원래 아프가니스탄 내부에 군대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야 되고, 보름이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 있었어. 근데 그러한 법을 다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게 됐어. 트럼프 때부터 이 미군을 뺐지. 뺐어. 그러면, 자, 이 국방수권법이라 그러는 거에서 왜 우리나라 조항을 특별히 그냥 건드리지 안 바꿀 거라며, 미 국무부에서는 뭐 별반 달라지는 건 없을 거다 라고 하고, 뭐 CNN 이런 데서도 그렇게 이제 국방수권법에 빠졌다, 뭐 그렇게 하고서는 별다른 논평을 안 해. 이걸 갖다가 중요하게 다루는 한 미 매체가, 언론 매체가 한 개도 없어요. 국방수권법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력 유지 조항 부분이 빠져버린 부분이 정말 대단히 중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시시껄렁하게 생각을 해요. 예. 이제는 언제든 미군이 GPR 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예, 글로벌 밀리터리 아메리칸 밀리터리를 갖다가 아미, 그 다음에 네이비, 예, 에어포스들을 전부 다 재배치하고, 예, 순환 배치하고, 예, 그 다음에 연동 배치하고, 예, 서로 싱크로 시키고, 예, 연동시키고, 빼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예, GPR의 하나의 그 시스템 안에서 그게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미군은 새로운 전쟁을 이미 하고 있어요. 미군은 새로운 전쟁을 이미 시작을 했어. 근데 냉전이 아니야. 중국과의, 예, 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미국이 원래 오늘의 제목은, 예,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하려다가 결국 미군은 철수를 선택할 것이다. 이게 중요해서 우리나라한테는. 자, 그럼 요것과 두 가지가 내용이 겹쳐요. 우리나라에서의, 한국에서의 이제 그 국방수권법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불안한 부분과, 그것이 왜 되었냐라는 원인 부분과, 미국의 전 미군 순환 배치 부분과, 그 다음에 미군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 민주당과 미국 상원 하원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바로 중국과의, 예, 불편한 관계를 유지시킴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악을 탄생시키고, 그 악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악을 갖다 단죄하는, 저스티스하는, 예, 그런 히어로로서의 미국을 갖다가 연출을 하는 거예요. 자, 과거 소련 공산당이라는 거를 두고, 소련 공산당이라는 것들이 확장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예, 그때 전 세계적으로 지역과 공산권 진영과 자유 진영이 서로 간의 세를 높여가면서 서로 간의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땅 따먹기 하듯이,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래가지고, 빨갱이는 빨간색, 이쪽은 자유진영은 파란색 이래가지고 나눠놓고, 그래서 서로 얼마라도 그 자기들의 색깔을 늘리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면서 했던 그 냉전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냉전은 전쟁을 수반하지 않고 서로 간에 그냥 수만 뒀어, 수만. 우리는 여기를 지원해서,
여기를 우리한테 끌어들이고, 여기를 지원해서 우리를 끌어들이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 오늘은 좀 약간 내용이 어려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미군이 중동에서 지금 군대를 거의 다 빼고 있어요. 거의 다 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예, 쿠웨이트, 이런 데에 대해서, 예, 실제적으로는 이제 지원 같은 것들 갖다 그동안 해줬던 지원을 많이 안 해. 니네들이 중동 알아서 해. 여태까지 우리가 중동 그러면 우리가 오지게 지켜주고 해주고 다 했잖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자, 미국이 중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 2,000조를, 20년 동안 2,000조라는 돈을 갖다가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썼다. 들었다. 그래서 미국은 뭐, 미국은 개코나 얻은 게 없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개삽질만 하다 갔다. 이렇게 됐지. 그렇죠? 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돈만 연락에 쏟아부은 바보가 되고 갔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미국이 그러면 중동 부분에서 군대를 연락에 해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정보전이나 이런 거 CIA 넣어가지고 하는 정보전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지원해줬던 거나 아니면은 걸프전이나 그 다음에 제2 아덴만 작전이나 이런 것들 사막의 폭풍 작전이나 이런 것들 쭉 해서 이라크전 2번 그 다음에 저쪽 아프가니스탄 이래가지고서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쿠웨이트, 그 다음에 요르단, 카타르, UAE, 이런 데들에 대해서, 이란, 이라크, 이런 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관을 했던 이유가 뭐냐? 예. 석유 패권, 에너지 패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들어가서 있음으로 해서 미군이 전 세계적인 경찰 역할을 했냐? 아니야. 자기네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던 거야. 난 이거를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힘 있는 국가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미군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에너지 수급 부분을 갖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어떤 때에는 일부러 에너지 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모션을 취하기도 해. 왜? 거기에 중동 지역에서 이제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로 취향하는 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 있는 텍사스 중진류, 텍사스 중진류, WTI죠. 예. 그게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이란, 이라크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서는 석유 수출을 못 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석유 수출을 잘해서 잘 먹고, 그런 거지. 그리고 셰일가스 같은 거 나왔을 때에도 이제 상관없다.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걸로 해서 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위치를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물론 셰일가스라는 거는 이제 노천 탄광에서 해가지고 그 가스, 그러니까 석유를 갖다 원유를 갖다 빼내는데 가공이 필요하잖아. 셰일가스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석유가 원유가 들어있는 거 안에서 원유를 갖다 추출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원유를 퍼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중동에서 그랬는데, 중동이 그렇게 중요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던 미국이 또 쿠웨이트, 사우디 이런 데하고는 아주 맹방이었어요. 맹방. 예, UAE 이런 데도 아주 맹방이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미군과 그 각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어느 시점인가 해가지고는 그걸 해제해버리는 거야. 이제 필요 없어. 그런 거에 국제정세는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거야.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중동에서 인원 다 뺐단 말이야. 응? 자, 독일, 객이니까 인원 다 뺐단 말이야. 아프가니스탄, 이제 쓸데없으니까 다 뺐단 말이야.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얻은 게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동안 갔다가 거기에 있으면서 병력을 갖다 거쪽에 있는 병력을 수시로 여기저기 이용하면서 거기서 순환 배치하고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미국이 얻은 게 뭐야? 일단 명분을 세웠잖아. 명분.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처치하면서 오바마 때 처치하면서 이걸 처치하면서 전 세계적인 명분을 얻었어. 정치적 명분도 얻었어. 그 다음에 미국인들의 분노도 풀어줬어.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뭘로 와? 표로 와.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돈을 쏟아부은 거는 정치적 선택이야. 그 이후로도 계속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거는 정치적 선택이야.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했던 거는 이라크와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테러 집단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갖다가 딱 장악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IS나 이런 애들이 이제 이쪽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못 넘어오고 그쪽 안에서 이라크나 이란 쪽, 시리아 쪽 이런 쪽에서 머물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놔뒀던 거예요. 예. 그리고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테러가 없어졌어. 미국 내에서 대규모 테러, 차량 폭탄 테러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없지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도 맨날 같이 두들겨 맞아. 자, 툭하면 박격포 날라와. 툭하면 뭐 미사일 날라와. 그럼 아이언돔이 다요. 뭐 90% 이상 요격을 다 해버려. 그래도 데미지가 쌓이는 거지. 잽 하다가 데미지 쌓인단 말이야. 응? 근데 미국은 국내에 옛날에 국내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을 갖다가 아예 박살을 내버리고 나서 오사마 빈 라덴 갖다가 졸라 잡아버린 오사마나 이름도 비슷한데 오바마가 오사마를 갖다가 그냥 조져버리니까 미국 내는 테러의 안전한 지역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미국 내에서 테러가 없어졌다. 예. 근데 유럽 지역에서는 테러가 아직도 있단 말이야. 근데 미국 내에서만큼은 테러가 없어지는 효과를 거둔다라는 거는 아주 큰 경제적인 그러한 이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자, 아프가니스탄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침공을 해서 비용은 2,000조나 들어서 거기 20년간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IS, 알카에다, 그 다음에 헤즈볼라 뭐 이런 애들하고 다 같이 지하드 성전이랍시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 또 탈레반 이런 애들 갖다가 우리가 위험 분자들을 갖다가 다 처치를 했다라는 정치적 명분까지 얻은 거야. 근데 돈이 많은 미국으로서는 어차피 그만한 미군을 유지를 해야 돼. 평시 병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돼. 언제나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주둔을 해야 되거든? 근데 쓸데없는 데 주둔시키느니 쓸데없는 사우디, 쓸데없는 이제 그쪽에는 사우디, 쿠웨이트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군대를 많이 키웠잖아. UAE 같은 데도 많이 키웠으니까 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니네 컸지? 그럼 다 빠져버리는 거야. 다 빠져버리고 아프간에 와 있는 거야.
근데 미군 군사의 수는 똑같아. 늘어나지 않아.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뺑뺑이를 잘 돌려야 되거든. 예. 근데 자, 전 미군의 순환 배치 GPR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미군의 숫자가 있는데 기존의 중동에 그러면은 재배치한다라는 거야. 미군 배치에 리셋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군 배치에 리셋을 하면 똑같이 있어야 되는 미군이 다 어디가? 미국이 미군에 미국 중부군으로 다 소속으로 들어가? 미국으로 다시 가버려? 그래서 전쟁 나기를 기다리고서 훈련받고 있어? 아니거든. 미국은 그러는 게 아니야. 언제나 전쟁을 하고 있고, 언제나 전쟁을, 1년 365일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자, 근데, 이제 90년대 초 들었으면서 80년대 후부터 90년대 초까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그때 냉전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쭉 그냥 화해 무드로 평화의 바람이 한 30년 불었지. 평화의 바람이 한 30년 불었어. 그런 사이에 이제 소련이라는 가장 큰 적이 옛날에 중국은 적으로도 생각 안 했어. 미국이 뭐 중국 가지고 뭐 야 너네 뭐 얘네는 그냥 이렇게 파리채 잡듯이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문제는 소련인데 소련과의 전 세계적인 냉전, 소련을 등에 업고 있는 나라,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나라 이래가지고 냉전을 했던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쟁은 안 했고. 근데 중국이 그때 소련하고 미국이 왜 냉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는 그때 소련이 팽창주의, 공산권 팽창주의로 나갔단 말이야. 무조건 공산 국가들로 공산화 시키려는 정책으로 나와서 무조건 다른 나라들 적화시키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자유민주 부분을 갖다가 진영이 너무 줄어들면 무슨 문제가 생겨? 통상무역을 안 해. 옛날에 공산권하고 통상무역을 안 했어. 그냥 공산권끼리는 지네들끼리만 거래하고 자유진영끼리는 자유진영끼리만 거래를 했어. 이거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 중국하고 거래 안 했어. 젊은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 소련하고 거래 안 했다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에 못 들어갔다고. 옛날에 소련에 못 들어갔단 말이야. 30년 전에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왕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쭉 돼 있었는데 다시금 이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련만큼이나 군비 확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상대로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뉴 에너미가 나타난 거야. 그게 바로 차이나가 돼버린 거지. 뉴 에너미가 나타났어. 그러면 신대립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미국은 언제나 팍스 아메리카 패권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근데 평안해. 그게 평화롭다고. 하나가 누가 센 놈 있어가지고 나머지 놈들이 싸울 때 얘 눈치 보면서 야 싸우지 마라 그러면 안 싸우고 그런 게 중요하긴 해. 근데 공산권 진영에서 또 특히나 독재를 지향하는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들어오면서 또 공산당 국가보다 공산당을 우월시하는 이 시진핑이라는 인간이 들어오면서 이제 동서의 화해 무드는 깨져버렸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다시 공산권과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까지는 이랬어. 아랍권과 자유진영권, 아랍권과 자유진영권 또는 아랍국가 아닌 지역들의 전쟁들이 이런 대치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이게 중동 부분 문제 같은 경우는 중동 문제는 중동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뭐 옛날에 닉슨 독트린 같이 뭐 그런 식이야. 닉슨 독트린 같은 그런
자기네 국방은 자기네가 알아서 해. 자기 민족 자결 주의는 니네 민족이 알아서 해. 니네 국방은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 살림살이 니네가 알아서 해 하는 닉슨 독트린은 그게 지금 아무도 말을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 저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니네 지팔, 니팔, 니네 팔 니가 흔들어 라고 하고 미군이 다 빠지는 상황이 되면서 전 미군의 순환 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토 안에 있는 미군도 순환 배치, 재배치, 리셋은 뭐예요? 새로 싹 갈아엎고 그 다음에 새로 하는 거죠. 리부팅 하는 거예요. 예. 다시 껐다가 한번 딱 자 이제 껐어. 소련은 우리 저게 이제 레벨로가 안 돼. 가장 문제되는 건 중국인데 중국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꼬라지 보안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붙어 있어. 자, 이게 냉전 시대 때 어땠냐? 80년대 말까지 가는 냉전 시대 때 어땠느냐? 어떻게는? 소련 편 들면 무조건 미국의 적이야. 소련 편 들면 미국의 적이야. 이게 사상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1위와 2위 싸움으로 딱 가잖아. 그러면 1위에 붙든지 2위에 붙든지, 그러니까 중국 편에 붙든지 미국 편에 붙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중간에서 아찌꼬찌 이건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꼬라지냐면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아찌꼬찌 그러고 앉았어. 근데 오히려 중국에는 굴종적인 자세, 미국에는 오히려 당당한 자세,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 이 정부가 하는 꼬라지를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을까? 말은 한미 동맹을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런 말들을 해요. 예, 태평양 사령관, 예, 그 다음에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 이런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대통령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거야,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은 없어. 훈련도 안 해. 같이 훈련 안 하는 군사 동맹은 없어요. 없는 거야. 같이 하는. 얼마 전에 군사 훈련 한번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애들이 있더라고, 요번에 보니까. 그게 뭔데? 그게 군사 훈련 맞나? 그러니까. 군사 훈련 한 거 아니야? MBC, KBS에서 나오는 것만 다 듣는 거야, 그냥. SBS에서 나오는 거. 야, 그 군사훈련이 아니라 그냥 모의로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심시티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이, 그냥, 병력 일로 갔다. 병력이 일로 갔네. 병력이 일로 갔군. 하고, 실제 병력들은 이동 하나도 안 하고, 실탄 사격 훈련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런 거죠. 예. 또 우리나라 군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또 일반 딱총 연습만 하고 있지, 실제 미사일 사격 같은 거, 연습 같은 거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대로 훈련 안 해요. 실탄 발사 사격을 안 해요. 현저히 줄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봤을 때 요번에 국방수권법에서 우리나라의 28,500명의 배치를 빼는데, 군사력을 빼는데 비용을 쓸 수 없다라는 조항을 빼버린 것은 국방수권법 개정이죠, 개정. 개정인데 우리 거를 빼버린 거야. 가장 중요한 거. 빼버린 거.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아주 중요한 군사 동맹이다라고 하고 있어. 근데 언제나 미국은 그랬어. 처음에는 요만큼. 자, 우리나라에 한때 5만 명이 넘는, 6만 명이 넘는 미군이 상주할 때가 있었어요. 네? 5만 5천 명씩 상주할 때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돈도 안 줬어, 걔네한테.
그냥 걔네들이 그냥 와서 지켜주고 있었어. 나중에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이제 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좀 냈지. 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리고 또 얼마 주지도 않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따가 점점 정부가 문민 정부라는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오늘 그 썸네일에 있었던 것 같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걸 갖다가 직업으로 삼고 그걸 갖다가 그냥 잠자고 나면 그냥 잠꼬대처럼 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그 다음에 평화에 찌든 사람들의 마인드들 같은 것들 하고 이래서 그냥 문민정부 때 같으면은 군사정권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는 평화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미군이 줄어도 된다. 나 그랬네. 안녕하세요. 예.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오늘 좀 토요일이니까 좀 빨리 쉬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점점점 빼다가 나중에 지금 이제 반도 안 남은 거야 사실은. 왜? 전에는 전투병력이었는데 지금은 전투병력이 아니야. 오로지 28,500명 중에 8,500명만 나머지 2만 명은 다른 거고 작전병, 통신병, 뭐 부설병, 뭐 군수지원반 뭐 이런 거고 나머지 전투병은 8,500명. 동두천에 있는 제2기갑 여단 그거 하나밖에 연대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연대 그게 한 5,000명, 4,500명 5,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포병, 미사일 그다음에 공군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있는 게 전부야. 경계병들, 일반 경계병.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전투병과가 8,000명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그러면 근데 이 8,000명은 미군의 순환 배치. 군대가 여기에 있다가 넌 지루하지? 너네 미국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너네 주둔지 나가. 할 때 주둔지 나가면 얘가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들어가서 진해 본 진영으로 가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군영에서 자기네 집인 데서 여기서 이제 휴식기하고 정비 같은 걸 하고 교육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빠지고 미국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력이 순환 배치 이렇게 돌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이제 순환 배치란 말이야. 근데 순환 배치라는 건 빠지고 들어와요. 들어오고 빠지고를 같이 하는데 먼저 빠지고 그 다음 들어오기도 하고 먼저 들어온 다음에 빠지진 않아요. 그러면 미군이 언제라도 8,000명에 대해서 줄일 수가 있는 거는 순환 배치를 우리나라 건너뛰고 딴 데로 가버리면 돼. 그럼 우리나라에는 미군 전투병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전방에 미군이 한 명도 없다 이거야. 철책선 근처에 미군이 한 명도 없다 이거야. 한미연합사 있는 거요. 있잖아. 판문점에 있는 거기 미군 몇 명들하고 외국군 몇 명들하고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평택 이하로 다 배치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전부 작전병 그 다음에 전시지휘 통제소 그 다음에 감시 자산 운영 인원들 그 다음에 첩보 정보 인원들 이런 것만 남고 싹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8,000명이라는 만약에 그 전투병과가 순환 배치 부분에서 빠져버린다. 나갔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있는 보급병들은 자동 빠지게 돼요. 자, 군대라는 거는 전투병이 있으면은 그 전투병을 전투병한테 지원하는 군수지원 병과가 있다고. 군수지원 병과가 있어. 특히 여기 지금 대구 옆에 외관이라고 구미 옆에 외관이 있어요. 대구하고 구미 가기 전에 외관이라고 있는데 외관에 있는 데가 아주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미국 군수지원사령부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들도 쭉 빠지는 거야.
대구에 있는 것도 군수 지원이 있어. 뭐 캠프 헬리 같은 데서도 빠지고, 캠프 워커 이런 데서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군수 지원을 할 군대가 없는데 우리가 왜 여기 있지? 보면 빠지는 거야. 그만큼, 그 비율만큼. 전투병과 군수지원병이, 전투병과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전투병과 군수 지원하던 애들은 다 빠지는 거야. 그럼 한 10,000명 빠져. 그러면은 전부 한 18,000명 빠지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한 10,000명 남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작전병과 뭐 이런 것들하고 해서 정찰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점점 그걸 다 일본 내 기지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게 지정학적으로 좋을 게 없어. 방어하기만 어렵고, 어려워. 방어하기만 어려워. 언제나 얘기하지만 시가전 때문에 우리나라는 방어하기만 어려운 나라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중전, 해상전, 공중전을 해야지 일본하고 싸울 수가 있거든. 육상전, 땅굴전 이런 것들은 어차피 부상자가 많이 나와. 또 시가지전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러면은 미군의 기본적인 그 한미연합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일본 내로 다 옮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국방수권법에서,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미군 유지 조항을 빼버린 거는 우리한테 아주 큰 데미지가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걸 하면서 우연히도 미 국무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국 정부와 함께 의논을 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난 그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이 역학관계를 맞춰보니까 GPR이라는 미군의 전체 리셋, 그 다음에 태평양 사령부를 갖다가 일본 내에다가 만드는 거, 일본에다가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만드는 거, 또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갖다가 아예 거기다가 일본에다가 정착으로 붙박이로 박아버리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일본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권이 이지랄을 해대니까 얘네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종전선언 그거를 갖다 생각을 해보겠다. 이게 이렇게 됐으면 아프간이 그랬다니까. 처음에 아프간은 탈레반의 일제소탕을 기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테러 세력의 완전 붕괴를 위해서 아프간을 쳐들어간 거지, 미국이. 근데 못 죽였잖아. 못 죽였는데,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네. 아유, 이제 나가자. 이래서 나갔잖아. 그치? 그리고 오지가 머리 돌린 거지. 연락을 돌린 거야. 머리를 연락 돌리니까, 있어봐야 이제 여기 별 필요 없네. 이거 버려버리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건 미국이 다 알고 있지. 버리면 30만 대군, 그래, 명분 좋아. 야, 30만 대군 있고, 우리 무기 좋고, 너네한테 2,000조나 이제 20년 동안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니네는 이제, 됐다.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야. 근데 그때도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정전협정, 종전협정,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얘기함과 동시에 군대는 빼고 있었어. 이미 우리 군대에 많이 빠졌거든. 우리도 미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야. 전시병과 8,000명 남으면은 일개 여단이야, 여단. 일개 여단. 사단급이라고 봐야 되나 그걸. 사단급도 아니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저쪽에 그러니까
일본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아치꼬치하는 한국은 언제라도 손을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요번에 국방수권법의 요지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국방수권법에서 우리나라 이 미군 유지조항이 빠진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미군은 언제나 이제 빠질 수가 있어. 그걸 우리는 이제 잡지를 못해. 미국에다 로비를 연락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연락에 하고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로비를 연락에 해가지고 그 조항을 유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예. 한미 군사협정에서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예. 이거 뭐 한미 이제 군사 조약이라도 하고 뭐 하는데 실제적인 이름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서로 간에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적이 누구야? 분명하게 중국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단 말이야.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적이라고 하고 있지 않지. 왜? 원래 상호방위 조약 규정에 따르면 이마의 적은 나의 적이야. 나랑 친구 맺은 애 적은 내 적이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싸우면은 얘에 준하는 수준으로 얘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상호방위 조약이에요. 근데 이미 한국은 상호방위 조약 부분에서 찾아먹는 권리만 찾아먹고 의무는 하지도 않는, 진짜 훈련조차도 같이 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벌써 5년째 했어요.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점차 계속적으로 줄여왔단 말이잖아. 그러면은 자,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못 한다고. 내려간다. 커넥션, 커플링이죠. 만약에 이제 반지를, 두 명이 끼고 있어. 약혼 반지를 갖다가 저기 미국 끼고 한국 끼고 있는데 이게 커플링 돼가지고 서로 간에, 자기 나 사랑하지, 나 자기 사랑해,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한쪽에서 쓱 다, 미국에서는, 얘는, 한국은 반지를 갖다가 그냥 폼으로만 끼고 다니는 거야. 원래 딱 약지에다 끼고 다녀야 되는데, 약지에다 끼고 다녀야 돼. 약지. 여기다 끼고 다녀야 돼. 근데 이상한 손 이런 데다가 우리는 꼈잖아, 지금. 이상한 손에다 끼고서는, 우리 그거 하는 거야. 나 반지 끼고 있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 하고 있는 거야. 반지 끼고 있잖아, 나. 반지 안 뺐어. 근데 일단 지금 미국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는 트럼프 때부터 벌써 한국에 대한 부분은, 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 있는 데서 그렇게 이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한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바이든 정부는 안 그런가? 똑같단 말이에요. 한국 정부는 믿지 못하는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바이든 정부에 대해 와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가 많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이거 해라. 근데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 훈련하자 하는데 훈련 안 하니까 이제 치아프라 이러고서는 일본하고 해, 호주하고 해, 대만하고 해, 그 다음에 영국군하고 해, 인도, 일본, 영국, 호주 이런데 하고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실수를 미국에다가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가 더 커? 미국이 더 크잖아. 근데 이게 쩌리가 있잖아. 군사력 우리는 뭐 한 12건 6위, 얘네 1위.
1위와 6위 차이라고 생각, 1등과 6등 차이라고 생각이 아니죠. 수백 배 차이가 나요. 미국하고는 우리하고. 수백 배 차이가 난단 말이야. 1위에서 6위지만은. 그러면은 잘 보여서 잘해야 되는데 잘할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 정부의 관료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보고가 바이든 책상에 매일 들어가겠어요? 웨스트윙에, 백악관 웨스트윙에 참모진들 있고 대통령실 있고 한 걸 갖다가 그쪽이 웨스트윙이라고 불러요. 그 웨스트윙 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침마다. 저 한국 저거는 왜 저지랄하지? 저 한국 대통령은 저 왜 저래? 쟤 왜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 왜 삽질해? 쟤 또 삽질하네? 야, 한국 또 삽질했어? 야,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제 미국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요번에 국방수권법에서 한국 군사유지조항은, 유지조항 빼버린 거는 미국의 대답이야. 야, 니네 이거 뺐어. 근데 이제 말은 유순하게 해.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군사를 뺐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됐냐?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 다 뺐어. 그렇게 해서 뺐다가 나중에 이 정부를 못 믿는 부정부패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갖다가 등한시하고 하던 나라에서는 결국은 미국은 어디서든 다 뺐어. 모든 나라에서.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원할까요? 미국은 적을 원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네는 정의의 사도야. 저스티스 리그의 자기네는 스타가 자기네로 있어야 돼. 정의를 집행하는 정의의 사도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래야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딴 데들 같은 데에 또 군사적인 위기 같은 것들이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세계 최대 방산 국가인, 그러니까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미국이 평화의 나라가 아니야.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살생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살생 무기를 매해 생산하고 가장 많은 살생 무기를 매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그걸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서 전쟁을 하면 웃고 있는 나라가, 웃고 있는 기업들이지, 미국에 있는 방산 기업들. 로키드 마틴, 보잉,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 뭐 해서 탱크 만드는데,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데들, 그런 데들 그런 거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브래들리 장갑차 열심히 만들어가 수출하고, 에이브람스 탱크 수출하고, 아파치 헬기 수출하고, 뭐 싼 거 뭐 이런 것도 뭐 수출하고, 뭐 F-15, F-16, F-15도 뭐 시리즈별로 여러 개 해가지고 수출을 뭐 연락 해야 되잖아. F-35 이제 해가지고 전 세계가 F-35로 그냥 쫙. 그거 바이든 그거 F-35 너네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독과점 위반이야. 독과점 위반. 응? 아니 있잖아. 암만 무기가 좋다 그래도 야, 한 기업이 전 세계의 무기를 갖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걸 갖다가 다 이제 가져가는 거. 그 기술은 그래 걔네 거야. 응? 로키드 마틴 거 맞아. 하지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도 그렇잖아. 그 독과점이잖아. 독과점. 응? 독과점이니까 독과점 규제를 하고 세금 때리고 해야 되는데 로키드 마틴은 안 하지. 보잉도 안 하지. GE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소련은 자체 문제로만 해도 바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만으로 해도 바빠.
나 봉쇄만 해도 찌그러졌어. 그리고 푸틴은 확장 의지가 없어. 푸틴은 자기 독재를 갖다가 그냥 계속 거기서 황제처럼 있기만 하면은 좋은 거야. 근데 좀 제재나 좀 풀어주지 하면서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시진핑은 안 그러고 오히려 더 거꾸로 공산주의 쪽으로 완벽하게 공산주의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잘 됐다 이거야. 너 잘 걸렸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줄 서 이렇게 됐어 미국이. 줄 서 이렇게 돼서 생긴 게 쿼드야. 쿼드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했어요. 첫 번째 정상회담을 쿼드 수장들의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러면 자 쿼드라는 게 뭐야? 대중국에 대해서 4개 국가가 그걸 갖다가 견제하는 거야.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래가지고서는 중국 견제하는 거야. 근데 이 쿼드를 갖다가 옥타, 헥사, 옥타 이런 걸로 올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저쪽 북대서양 쪽에 대서양 쪽의 정세를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면 지금은 그 다음에 저쪽 아라비아해 쪽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인도양 쪽 인도 왼쪽 편으로 해가지고 중동 쪽을 갖다가 신경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쪽에 있는 이쪽이 바로 전쟁터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저쪽 유럽에서 중동으로 왔죠? 이제 중동에서 어디로 오는 거야? 이제 일로 오는 거야. 유럽에서 많은 그런 소련과 이런 나토들이 계속 이제 다 대치를 하면서 싸우려고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캐나다하고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협력하면서 그걸 갖다가 했었어. 거기에서 대치를 하면서 냉전은 실제 냉전이라는 건 그쪽에서 일어났다. 유로파에서 일어난 게 냉전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중동전으로, 에너지전으로 왔지. 에너지전으로 왔어요. 중동전은 무조건 기독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전부 아니고 무조건 돈에 대한 검은 5.1달러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테러에 대한 정리였고, 그러고 나서는 군대 다 빼가지고 어디로 가냐? 지금 일본에다가 군대를 연락에 갖다 때려봤어. 미국에 있는 전략자산의 반이 일본가 있어. 미국에 있는 특수군이 몇 명가 있는지도 몰라. 그레이울프 특수군 중에서도 암살조 같은 게 몇 조가 있는지도 몰라. 계속 갔었으니까. 그리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쪽에 아예 그냥 암살조 같은 거하고 특수군 이런 거하고는 그냥 아예 실제 미국이 일본에 미군이 있다라는 숫자보다 많으면 많았지 작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요번에 보니까 안 되겠더라. 너무 몰라서. 그리고 대통령감이 아니야. 그 사람을 갖다 대통령으로 내놨다가는 어디 가서 이제 국이 문재인만큼이나 이제 모르더라고. 문재인만큼이나 몰라. 경제도 모르고 다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꼬라지 나는 거야. 또 만약에 우파가 되더라도 문재인 꼬라지 나는 거야. 연설해도 윤석열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엔총회에서 연설해봐. 누가 그 연설을 듣겠어. 좀 빨리 내려갔으면 하지. 자, 그러면은, 자, 미국이 중국하고의 전쟁을 준비를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줄을 세운다는 건 분명한 미국의 정책이야. 근데, 자, 한국은 어디에 줄 서 있어? 미국에 안 서 있어. 한국은 중국에 줄 서 있어. 한국은 중국에 줄 서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근데 미국이 볼 때는 얘 중국의 줄선애예요.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에서 뺀 거야. 그 점 다 뺄 거야 결과적으로는.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다 뺄 거예요. 근데 자, 근데 이런 게 들어왔어요. 한국에다가 이제 극동아시아에 있는 태평양 이제 군사 첩보 기구를 갖다가 한국 내에다 둔다라는 그런 이제 그 외신이 있어요. 군대는 빼고 있고 중요한 전략 자산들은 다 갔는데 A10기도 다 철수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A10 그 공격기 있어요. 예. 아주 멧돼지라 그러는데 탱크하고 장갑차들 적포대 마냥 아주 그냥 막 뚜껑 빡 따버리고 다니는 그런 이제 진짜 50년 쓴 비행기인데 아직도 좋아. 개량을 해가면서. 그것도 지금 다 뺀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빼고는 그 다음에 평택에다가는 이제 어느 정도 한미연합사 이래가지고 작전사령부만 딱 두면서 다 빼버린다 이거지. 자, 요번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 안보 협력국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외신이 또 하나 있어요. 뭐야? 미국이 호주에다가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절차에 들어갔어요.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제공해 주는 걸로. 핵 원자력 잠수함을 갖다가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잠수함 기술, 우리나라가 원래 최전방에 있잖아.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줄을 서서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저 후방에 있는 호주한테 줄 거야, 우리한테 줄 거야? 원래 우리한테 줄 거거든, 그 기술을.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우리한테 줄 거야. 근데 미국이 딱 보아니 전마들한테 한국에다가 줬다가는 요게 바로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원자력 잠수함 해가지고 SLBM 실어가지고 캘리포니아 앞바다로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빠지고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갖다가 개발해서 이게 원자력 잠수함 개발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원자로를 소형화하고 거기에 따른 연료 부분을 하고 운용 기술이 또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만들 때, 탑재할 때, 설계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을 운용할 때, 폐기할 때까지의 기술을 모조리 점수받는 거예요. 공짜로. 이게 중요하지. 공짜로. 기술 이전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못 받아. 일본은 뭐 몰래 해주겠지. 일본은 몰래 원자력 잠수함 아니면 일본은 돈 많으니까 야 원자력 잠수함 니네 사갈래? 야 원자력 잠수함 오하이오급 사가. 야 니네한테 팔게. 거기다가 ICBM 실을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 있잖아. 우리가 니네한테 팔게. 몇만 톤급으로 줄까? 한 5만 톤짜리 만들어 줄까?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못 받아오는 기술이 없잖아. 수입을 못하는 기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리퍼, 그러니까 MQ9이라는 무인 공격기, 무인 정찰기를 할 때에도 일본에는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는 빠지는 부품을 빼고 줬어, 우리나라한테는. 일본한테는 다 줬어. 그렇게
그게 뭐냐 하면 이 정부 때 일이야. 이 정부 때 일. 이 정부 때. 우리가 리퍼 수령해 왔잖아. 근데 이 정부 때 우리는 그거 빠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만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군대를 못 믿는다라는 거를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니네 MQ9 사갈 것 같으면 원래 계약은 이 레이더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 전부 다 해서 전부 연계되는 거 하고 해서 모조리 세트 돼 있는 거 우리 미군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가져가서 니네 해야지. 니네는 중요한데 그 앞에서 있는데 너네는 그거 저 탐지 기능 중에도 모든 탐지 기능을 갖다가 더해서 오히려 우리 미군 쓰는 것보다 니네가 돈 더 돼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가. 이래야 할 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일정 부분 기능을 갖다 빼고 줬는데 이 문재인 이 등시 정부는 그거 이제 시간 좀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은 시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도입하는데 시간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돈 더 줄 테니까 요거 마저 다 넣어줘. 풀옵션 줘. 응? 우리한테 맨날 풀옵션 줬잖아. 왜 풀옵션 안 주고 왜 또 빼고 줄라 그래. 에이, 뭐 이래.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온 거야. 문재인 이 정부에서는. 근데 군대에서 군수지원사령부는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대로 준다고 그대로 받아와. 화가요? 저 화 안 났는데요? 예.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우둔해요. 우민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 우둔해요. 멀쩡하게 놔둬도 되는, 법을 갖다가 굳이 국방수권법을 고쳐가지고 한국에 있는 28,500명 그것도 진짜 최소한의 숫자거든. 요게 최소한의 숫자인데 요걸 갖다가 상시주둔군으로서는 규모가 가장 작아. 상시주둔군으로서는 영구주둔 거의 영구주둔이잖아. 지금 몇십 년째야. 70년째야. 영구주둔하는 병력으로서는 너무 작은 병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순환 배치하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놓는 것도 인계철선 갖다 없애버리는 걸 갖다가 그게 발표가 났는데도 그걸 위험감을 감지 못하는 촉이 없어. 언론들도 촉이 없어. 촉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건지 알고도 얘기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건지, 그것이 국방수권법에서 빠져도 별 문제는 없다. 다들 전부 이러고 있어. 근데 조그만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뭐 다른 게 나오면은 막 엄청난 일이 나오잖아. 국방수권법이 만약 개정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우파 국회의원들은 다 바로 미국으로, 바로 날아갔어야 돼. 그것에 대한 법안 상정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될 것 같다라고 이미 소문이 났었어. 하원에서 그런 소문이 났었어.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국회나 우리나라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외교부나 이런 데에서는 잽싸게 튀어가가지고 그거 빼지 말라고. 그 뭐하러 가만히 있는 법을 이걸 빼더라도 이거는 뭐 괜찮아요. 상황은 전과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게 없는데 왜 빼냐고. 법을 왜 빼요. 법 개정은 하원 상원 할 일 없어가지고 법 뺀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법 뺀 건 뭔가 꽁시리가 있으니까 뺀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 법은 남겨주세요. 예? 우리 사이,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사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 그냥 빠지니까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인간들은 아주 그냥 좋아서 죽을라 그러지. 민주당은 그냥 아주 그냥 환영을 하지. 그냥
북한은 아주 그냥 막 묵은 체증이 그냥 쫙 풀리는 것 같지 그냥. 저 미군만 없으면 옛날에 지금 저걸 갖다가 때려잡았을 건데. 중국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하 요거 이제 한국 요거 조금만 더 이간질 시키면 이제 이거 미국이 버려버리겠네. 그러면 헐랑 주워 먹어요 저거. 요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 그리고 이걸 분명한 건요. 요거는 하나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군사의 흐름이 동북아시아, 서태평양,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죠. 동아시아 쪽으로 해서 대만과 한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근처로 해가지고 모조리 다 군사의 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인도로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는 무기가 엄청나게 미국으로부터 수출이 되고 있어요. 쿼드 하면서 이 무기 원래 니네한테 안 팔았던 건데 니네한테도 팔게. F-35 풀옵션 줄게. 뭐 필요해? 뭐 필요한 거 뭐 다 줄게. 기술 이전도 해줄 건 해줄게. F-15 싸게 해줄게. 요즘 개량하는 거 개량 해줄게. 싸게 해줄게.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동아시아라는 거지. 그건 뭐야? 간단하잖아. 산수잖아요. 얘 동네에다가 무기 연락에 싸다 놓고, 미국도 일본에다가 갖다가 무기 연락에 싸다 놓고, 항공모함이고, 영국 항공모함까지 일본에다 갖다 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중국하고 한판 붙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미 국무부에서는 우리는 중국과 대치해서 신냉전을 할 마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행동 자체는 관세 때리는 거는 바이든 때도 뭐 관세 더 때려버리고 있잖아. 중국에다가 더 때려버리지. 식량 수출 안 한다 그러니까는 뭐 하고 그쪽에서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그럼 수출 안 해. 이러고서 호주도 수출하지 마. 뭐 해가지고 중국에 식량 모자르게 해버리지. 시스템 반도체 중국 못 들어가게 거기랑 시스템 반도체 거래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갈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미국 거기다가 거래하면은 그쪽 중국의 몇몇 어떤 공산당 기업하고 거래하면 미국하고는 거래를 못해. 너네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줄 알아. 이래 버리니까 중국은 아주 죽을 맛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걸 바깥쪽에서 해법을 못 찾으니까 안쪽에 불만이 쌓이니까 시진핑은 안을 후드려 잡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후드려 잡다 보니까 상하이방에서 이제 지랄 연병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당신 뭐 하는 거냐? 지금 중국 기업들 다 죽일 거냐? 중국 기업들 왜 다 죽이는데? 중국 이제 예술문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14억에 대한 경제 가치가 아주 큰데, 그것도 연예인들 다 때려잡고, 기업 다 때려잡고, 공산당 교육만 연락해 하고, 시진핑 영웅 만들기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라 그러고, 왜 그러는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 불만 많은 놈들 다 죽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기업들의 국영화, 모든 기업의 화웨이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획 경제로 가려는 거예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계획 경제로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으로선 잘 됐어. 요렇게 하면서
중국을 적대시하면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줄어들지만은 미국과의 교역량은 늘어나고 중국으로부터 이상한 그런 싼 물건을 갖다가 안 받아도 저 관세 때려가지고 뭐 오면은 오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자유진영들끼리 호주하고 인도 아유 그 저 에너지 협정 좀 해봐 미국이 중재해서 인도하고 호주가 서로 간에 뭐 석탄하고 이런 것들 갖다가 서로 에너지 부분 관련해 가지고 또 광산 자원 또 식량 자원 이런 게 호주에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호주와 인도가 같이 해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려. 이렇게 연결을. 근데 문제는 이 한국이란 나라가 또 말을 안 들어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에? 여기에 보니까 문어벙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벙 씨가 계속 있으니까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글렀는데 요판 보니까 또 글렀다. 자, 마지막 기회예요. 내년 대권에서도 당신들 민주당의 당신들이 우파 진영이 미국과 협조하는 정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다 라는 사전 경고장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 이제 언제라도 미군은 빠질 수가 있어. 자, 전시작전 통제권 줘버릴게. 줄게. 그 대신에 미군은 참여 안 한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우리나라한테 준다 그랬어요. 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승민 지지하시면 안 되죠. 유승민 나라 개판 만들린 거 아니에요. 유승민은 문재인만큼 좌파예요. 유승민은 문재인만큼 좌파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미군이 언제라도 빠질 수 있다. 다음번에 선거 잘해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메시지, 이 신호를 줘요. 원래 미국은 우리 빠진다. 니네 이렇게 계속 가면은 베트남에서도 할 때 너네들이 계속 이렇게 가면 지금 이제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여론이 안 좋다.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은데 니네들 맨날 이렇게 안에서 니들끼리 싸우고 정권 바꾸고 쿠데타 하나 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반미 감정이나 갖고 맨날 양키 고음 해버리면은 안 된다라고 몇 번의 사인을 줬는데도 계속적으로 그 정부가 무능한 정부가 계속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미국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바람에 베트남에서 빠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도 맨 똑같은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도 그 부정부패하고 정권들이 미국에다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우리한테 줄 건 줘. 우리한테 줄 건 줘. 우리가 할 건 안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군이 떠나버린 거지. 그래서 아비규환, 저쪽 아비규환. 그런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군대들도 유럽에서 독일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토에서도 군대를 많이 뺐어요. 그래서 그런 여력을 북대서양과 대서양에다가 힘을 주고 지중해에다가 힘을 주던 미군의 그 해상 전력 부분을 갖다가 많이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상시 이제 있던 항모 같은 것도 그냥 아예 빼버렸어. 아예 빼버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화약고는 바로 대만과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대만이 오히려 나는 처지가 낫다고 생각을 해. 왜? 섬나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대만은 물 건너 있거든. 그러니까 때로 올라 그러면은 무조건 다 그냥 공중에서 그냥 다 죽여버리면 돼. 미사일 날라오는 것도 다 요격해버리면 되고.
대만도 산악지형이에요. 이렇게 평평한 지형이 아니야. 대만 그 고산족 같은 데는 되게 높아요, 산이. 예.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파괴하려 그래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같은 경우는 파괴하기가 또 힘들어. 예, 화산섬이잖아, 그것도. 제주도 같이. 응?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반대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기는 한라산 같은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좀 평탄한 지형인데 대만은 안 그렇거든.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올라 그러면은 바다 건너와야 되니까 바다 건너 올 때 군함들이 다 엉터리야. 그러니까 그냥 다 죽어. 대만 앞바다에 그 기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시 기뢰, 그 다음에 상시 잠수함 들어오면은 체크하는 초음파 이런 것들이 쫙 다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DMZ 때 지뢰 깔려 있듯이 대만 하고 중국 사이에는 그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잠수함 들어오면은 초음파에 걸리고 잠수함용 기뢰 자동 이제 소리에 반응해 가지고 이제 가서 붙어 가지고 터져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쫙 깔려 있다면 기뢰가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때로 몰려 들어오면은 끝나버리는데 시가전돼서 끝나버리는데 대만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대만은 아예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오빠 차잉원이 바이든 오빠 옛날에는 트럼프 오빠 언니 누나 오빠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네 말 잘 들을게. 그 다음에 그럼 미국에 시스템 반도체 먼저 공급할게. 이 또 무기가 있잖아, TSMC.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저 따위로는 하는 결코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버림을 받아요. 반드시 뻥 차요. 이재명은 뭐 결국은 중도 탈락할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예. 이낙연이가 들어와서 이제 종북 정권에 그 다음에 뒤에 우라 정권 실제 힘은 딴 사람들이 쓰고 이제 저거 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북한하고 붙으려고 어떻게든 북한하고의 유화 정책, 북한에다가 자기를 내세워라. 문재인한테 나 죽이지 말고 나 세우라 그래라 하는 것처럼 해서 경기도 도지사직을 이용해 가지고 가진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북한하고 내가 잘 지낼 거야. 대통령 되면 잘 지낼 거야. 이걸 갖다 계속 어필을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다는 미국에 죽어요, 얘는. 예. 또 문가한테도 죽어요. 문씨한테도 죽어요. 예. 그리고 저희 종석이한테 죽어요, 얘는. 얘네들은 야, 우리가 얘네들아 꽉 잡고 있는데 네가 여기를 끼 들어와? 이 친한데 옆에 중간에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 사람들 전부. 딱 그거예요. 인간관계랑 똑같아, 정치도. 아니, 우리가 북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북한을 갖다 잘 이용해가지고 정치에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이재명 네가 뭐라고 있잖아. 내 욕하던 놈이. 내 욕 연락이 하는 놈이, 뭐 대통령 된다고 치고 들어와서, 내가 공들인 북한을 갖다 가로채 가려고 함네? 사발놈아,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자, 이재명은 안 되니까, 이재명은 안 되니까, 근데 이재명이 안 되는 거는 뭐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어제 토론회, 이번 토론회 이제 다 봤거든요. 참, 우리 후보들이 참 너무 빈약하고, 좀 카리스마도 없고, 지지할 만한 명분도 없고, 예. 그래서 그냥,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좀 대차게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공약을 이거저거 하지 말고 공약은 딱 3개, 그것만 해서 강조하세요. 늘 좀,
공약을 이거 하지 말아요. 공약 3개, 파격적인 공약 3개 딱 해가지고 그거만 미는 거예요. 아, 선거들을 잘 못해. 에? 귀에 팍팍 꽂히게. 한국 사람은 3개 이상 넘어가면 기억 못해. 3개 홀수가 해야 돼. 그것도 2개 하면 안 돼. 3개 딱 해서 뭐 하겠다, 핵심 정책.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더욱 강화시켜 가지고 적극적 한미 방위 조약으로 하겠다. 그럼 미국이 밀어준다고. 그리고 우파에서는 일단은 신뢰가 가. 왜냐면 여태까지 얻어먹기만 하는 한미 방위 조약, 상호 방위 조약이었거든. 그런 거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 DMZ 경계 강화하고 완벽하게 북한과는 핵 폐기 전까지는 아예 인연 끊어버리겠다. 아예 인연 끊어버리겠다. 라고 나가야 돼. 북한과는 아예 하고 개성공단 폐쇄시키겠다. 이 정도는 가져야지. 좀 이제 막 센세이너는 거. 나중에 안 할 요양이더라도 나중에 안 해도 돼. 공약 다 지키면은 대통령이 문재인처럼 공약 지켜버리잖아. 아주 곤란해. 재임 기간 중에 무슨 만원대 만든다 그랬는데 얘 공약 지켜버렸잖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망하고 중소기업 망하고 우리 힘들고 취업 안 되고 사람 다 못 뽑고 사람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일 구하는 사람은 일 구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취업은 취업대로 더 안 되잖아. 취업 일부 된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지. 응? 그러니까 아예 사람 취업률이 더 떨어져 버리잖아. 우리나라에서 유유수단까지 해가지고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 초월해 버렸잖아. 초월 한참 전에 했잖아. 일본보다도 더 어떻게 우리가 시급이 높냐고. 기본급이 높냐고. 참 이상한 요상한 나라에 요상한 대통령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우파 그 쪽에 있는 대권 주자들은 못할 요량이더라도 일단 강력한 거를 해요. 예. 이거 해. 왜 안 해? 이 정권에서 무능한 이 정권에서 어떠한 게이트들이 있었다. 이거 모조리다. 바로 내가 대통령 되면 바로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다 조사 들어가겠다. 해. 공수처로 들어가서 100% 하겠다.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늘었다. 이거 100% 전수조사 하겠다. 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저러해서 보니까 아예 효과가 없다. 해제하겠다. 해. 다른 사람들 말 안 하는 거잖아. 북한에 대한 자위적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 해. 북한에 대한 자위적 선제 공격. 걔네들 핵 있는 거 모조리 다 그냥 갖다가 그냥 퍼다 버리는 거. 북한이 계속 핵을 주장한다면, 핵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면 그 핵 몇 방이면 우리나라가 박살이 나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우리가 자위적 입장에서 먼저 그걸 할 수 있는 그 법을 개정하겠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 군령 만들겠다. 시행령 만들겠다. 대통령령 만들겠다. 해버려. 나중에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목을 좀 끌려고. 이목을 확 좀 강한, 그 다음에 좀 막 땡겨지는, 좀 이렇게 좀 땡겨오라고. 좀 땡겨오라고. 나중에 안 하더라도 일단은 공약은 세게 가야 되는 거야. 홍준표 씨는
말만 강하게 하지 내용은 강한 게 없잖아. 내용은 강한 게 없잖아. 어? 자세한 이야기 할 필요 없어. 뭐 저 돈줄 묶는 거 부분을 해가지고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민노총을 갖다가 컨트롤 하겠다. 우리나라 민노총 없애겠다. 우리나라에서 민노총이 이러한 부패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노총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얼마나 좋아. 민노총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네. 열렬한 지지 받을 거예요. 민노총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정교조 해체시키겠다. 해. 정교조. 그러면 정교조 해체시킨다 그러면은 딱 나눠져. 이 사람 정교조 해체시킬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학부형들은 정교조 싫어하거든. 학부형들은 정교조 해체한다는 말은 좋아해. 왜? 선생들이 선생 같지가 않거든. 애들 공부 안 가르치고 데모하러 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학부형들은 정교조 해체시킨다는 사람 좋아한다니까. 나중에 못할 양이더라도 정교조 해체하고야 말겠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해체할 건데요, 그러면? 그건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하고, 법의 테두리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거면 끝이야. 뭐 자세하게 있잖아. 뭐 막 해가지고 달아놓잖아. 응? 말을 많이 써놓잖아. 그러면 꼬투리만 많이 잡혀. 큰 타이틀만 딱 쓰고 나머지는 내가 해내겠다는데 내 공약입니다. 내가 공약으로 해서 내가 이거 해내겠다고. 그런 법이 없어요. 시행령 만들 겁니다. 끝. 시행령 만들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토론회에서. 당신은 못하는 모양이지? 응? 정교조의 병폐가 있어요, 없어요? 좀 있죠.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부정적인 측면이 뭔데요? 새 파이프 들고 해서 사람 패고 하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시원하잖아. 사이다로 딱 한 다음에 정교조 없앤다 그러고, 학교 선생들이 거기다가, 인공기기 붙여놓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교조에서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사람 갖다가 징계 제대로 안 해요. 예. 그럼, 혁신학교라는 걸 학부형들이 제일 싫어해. 혁신학교만 가면 애들이 꼴통이 되어서 나와. 왜? 공부 안 가르치거든. 이상한 사상 가르치고, 애들한테 뭐 자율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하거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혁신학교야. 특목고 다 없애고 혁신학교로 바꾸잖아. 혁신학교만 들어간다 그러면 부모들이 막 넘어간다고. 우리 애 혁신학교 가면 애 버린다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혁신학교는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 전 세계에 특목고가 다 있는데 특목고를 갖다 없애고 애들을 평준화시키는 그런 혁신학교를 갖다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다 없애겠다. 아니 이런 거 해가지고 해서 우파표를 딱 땡기고 그 다음에 주부표, 학부형표 이런 거 다 땡기고 하면서 민노총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많아. 우리나라 민노총이 우리나라 노조 중에 민노총보다 민노총 아닌 사람이 더 많아. 우리나라 노조 중에도 민노총 역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그렇게 강하게 산업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코로나 방역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정부 지침 따르지 않는 그런 없애겠다. 왜 못하는지 몰라.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나 계속하고 있잖아. 응? 부동산을 뭐 어떻게 해서 잡겠다. 어떻게 해서 잡겠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말하지 마. 부동산은 시장 정책에 맡겨가지고 그때 결정할 겁니다. 시장에 맡길 겁니다. 정부는 거기에 대한 관여를 최대한 억제할 겁니다. 정부가 지금 관여를 너무 많이 해서 26차에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발표해서 그 다음에 정부가 신도시 지정을 여기저기다가 지랄 연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의 이 부동산 쪽, 정부의 부동산 쪽 그 정책은 최소한도로 억제하면서 공공주택만 좀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서로 있잖아. 집 많이 져서 싼 아파트를 해가지고 공급해가지고 주겠다. 전부 포퓰리즘 정책이야. 근데 서로 다 8명 나왔으면 8명이 말이 똑같아. 나는 이러한 공공주택을 지어가지고 청년주택을 지어가지고 이러한 공공주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값을 잡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겠다. 그런 거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냥 시장에 던져버리고 나머지 공공주택만 그냥 알아서 공공주택을 갖다가 기존 방식대로 하던 대로 해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용적률하고 건폐율만 좀 완화해서 조금 더 많이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장 정책에 맡겨놓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숫자, 우리나라의 주거 비율을 이미 초과한 지 오래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거품이라는 건데 여기서 주택을 더 이상 공급했다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공공주택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시장 경제에 맡기도록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탄력적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처럼 26차례나 되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남발해가지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갖다가 주택 보급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진작 정책이나 부동산 경기를 잡는 그러한 정책 섣불리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오히려 사람들 귀에 들어와. 하지 않겠다. 라는 게 더 말에 들어온다니까. 모두 다 하겠다 그럴 때 난 안 해. 아니 시장에 맡겨놓으면 잘 되고 있는 거를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관치 경제로 바꿔서 여기저기다 신도시 발표를 해대고 3기 신도시 발표 해대고 GTX 연장 발표 해대고 이런 걸 해가지고 왜 다 엉망이 돼버렸냐. 자, 모든 정책을 썼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동산 정책을 썼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이건 뭐냐? 국가가 거기에 관여한 것이 잘못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부동산에다가 부동산하고 불을 지펴버렸다. 그럼 정부가 관여를 해서 이렇게 된 꼬라지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정부가 관여를 최소화시키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사람들이 오호라 그 말이 맞구만 이렇게 나오지.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국 내에서의 미군을 유지시키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하원, 상원을 모두 통과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는 미군은 언제든 철수가 가능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고입니다. 전례가 숱하게 있는데 남의 나라 망하는 꼴을 보고도 미국한테 줄 안 섰다가 망하는 꼴을 보고도 그 망하는 꼴 보려면은 민주당을 찍으세요. 이 정부 자 부동산 같은 거 하는 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대로 가면 미군은 버리고 이대로 가면 이낙연이가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투표에 있어서는 기차게 맞췄거든. 이대로 가면 이낙연이 돼요. 윤석열 중간에 띵. 이재명 중간에 띵. 이거예요.
황교안은 아예 저 상대도 안 되고 지금 이대로 가면 분석만 해드릴게요. 분석만.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면은 홍준표가 제일 높아요. 홍준표가 제일 높아. 윤석열은 상대가 안 돼. 나중에 떨어질 저거 다른 문제로 해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안 돼. 근데 만약에 좌파가 마지막에 터뜨리려고 윤석열을 갖다가 대권 주자로 놔둬버리고 안 잡아가고 놔둬버리면은 이거는 아예 문제가 돼버려. 그러면 뭐 그냥 대권 주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캔들 터뜨려버리면은 그건 더 이제 완전 박살나는 거지. 그리고 내년도에 부정선거 없다는 보장이 있어요? 있다는 보장도 없어. 부정선거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로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자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없다는 보장이 있어? 그럼 니네들 그러잖아. 있었다는 증거 있냐? 증거 나왔잖아. 근데 그러면 그런 증거 그런 거 믿을 게 못 돼. 하여튼 우리 측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일단의 증거를 내놨잖아. 그럼 너네는 없다는 증거 내놔봐. 없다는 증거 내놔봐. 증거 니네는 증거 없지. 없다는 증거 있어? 니네 말뿐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걱정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중국과 미국은 이제 맞붙는 상황이에요. 줄 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무조건 미국 뒤로 가서 서야 된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친분을 호주와의 아주 밀착한 친분을 원래 한국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걸 호주가 가져갔어 지금. 일본이 가져갔어. 대만이 오히려 미국하고 더 친해.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야. 동북아시아 중에, 아세아 중에, 동아시아 중에 우리가 제일 꼴찌. 말이 돼요? 피로 맺어진 실제 그 안에서 같이 전쟁을 한 나라, 그 군대끼리, 나라끼리 지금 꼬라지가 나버렸어요. 미국 뒤로 가서 서야 됩니다. 중국하고 붙습니다. 시진핑은 내년에는 대만 침공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년엔 또 선거가 있고 개판이고,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좀 더 강력한 공약을 내서 카리스마 어필을 좀 해주세요. 여태까지 개소리타파TV의 송영문이었습니다. 나크그레이님, 그 다음에 보르비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절부터 저기 피리 잡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꼭 피리 튀김을 먹어야 말겠어. 저 튀김 가루도 내가 사놨어. 내일 뵙겠습니다.